낮은 가격에 최신 칩셋, 거기에 새로운 기능까지 프로 맥스보다 약간 작거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건 약간 팀킬 아닌 팀킬?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폰 SE 4세대 소식부터 폴더블 아이폰, 그리고 이제 곧 출시하게 될 아이폰 16의 출시 소식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갤럭시 버즈 3 프로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소식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사실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얘기는 202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 실제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지는 않죠.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을 여전히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는 제품 구상 단계를 넘어서 부품을 제작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출시 시점은 앞으로 2년 정도 뒤인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애플은 두 가지 형태의 폴더블 제품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Z 플립처럼 이렇게 세로로 접히는 클램쉘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폴드처럼 이렇게 가로로 접히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제품은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좀 다른 제품이 될 거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폴더블 아이폰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의 코드명을 V68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V68의 형태는 Z 폴드가 아닌 Z 플립과 비슷한 좀 클램쉘 형태라고 하고요. 완전히 펼쳤을 때는 기존 아이폰과 비슷한 사이즈라고 해요. 아직 정확한 화면 사이즈가 나온 건 아닌데 제품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프로 맥스보다 약간 작거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폴더블 제품의 출시를 망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구성 때문인데요. 폴더블 폰의 특성상 화면에 주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애플은 이 화면 주름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애플이 취득한 특허를 보면 폴더블 제품인데 주름이 없는 디스플레이 특허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패널 공급 계약을 이미 맺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소식들을 종합해 봤을 때 폴더블 아이폰의 출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정말 폴더블 아이폰이 나오게 된다면 2007년 아이폰의 첫 출시 이후로 가장 큰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26년이면은 아직은 조금 멀게 느껴지기는 한데 아이폰과는 또 다른 폼팩터, 이 새로운 형태의 아이폰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품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새로운 아이폰 SE 4세대인데요. 드디어 출시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소식을 보면 애플의 공급 업체들이 올해 10월부터 아이폰 SE 4세대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출시된 아이폰 SE 2세대나 3세대 모두 3월경에 발표된 걸 생각해보면 2025년 3월쯤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디자인도 이번에 크게 바뀌게 될 예정인데요. 기존 아이폰 8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이제는 노치가 있는 아이폰 14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6.1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 페이스 ID, 그리고 USB-C 포트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A18 칩셋이 SE4에도 똑같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애플이 SE의 가격을 낮추려고 이전 세대의 칩셋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략을 좀 바꾸게 된 거라고 해요. 그리고 A18 칩셋이 들어간 것도 놀라운데 소식에 따르면 램 같은 경우는 6에서 8GB 정도가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8GB 램이 들어가게 된다면 아이폰 15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실 아이폰 15 같은 경우도 램이 6GB라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SE 4세대에 8GB의 램이 들어가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솔직히 이건 약간 팀킬 아닌 팀킬?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의아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가격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가격은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약 70만원대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일반 아이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에 최신 칩셋, 거기에 새로운 기능까지 들어간다면 말이죠. 사실 SE 3세대를 써본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화면 사이즈였는데요.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게 되면서 화면도 충분히 커지고 여기에 칩셋도 최신
최신 칩셋까지 품고 있고, 이렇다면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SE 4세대는 어떤가요?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내년에 출시가 되는 아이폰 17에 관련된 소식도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아이스 유니버스는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의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SE 4세대, 그리고 아이폰 17,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 마지막으로 아이폰 17 슬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충 들어도 굉장히 생소한 모델이 하나 있죠. 바로 아이폰 17 슬림인데요, 플러스가 빠지고 새롭게 추가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슬림이라는 이름에서 좀 알 수가 있듯이 얇은 두께를 특징으로 하는 제품 같은데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나온 아이폰 8을 보면 지금보다 두께가 훨씬 더 얇아요. 이 슬림이 그 정도로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폰 17의 다양한 스펙들도 나왔는데요, 아이폰 17 같은 경우는 6.27인치의 LTPO 디스플레이, 그리고 A19 칩셋, 거기에 8GB의 램을 탑재하고 있고요, 슬림 모델 같은 경우는 6.65인치 LTPO 디스플레이에 8GB의 램, 마찬가지로 A19 칩셋이 탑재된다고 해요. 그리고 프로 모델의 경우는 6.27인치 화면에 A19 프로 칩셋과 12GB의 램,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6.86인치의 A19 프로 칩셋, 거기에 12GB의 램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 LTPO 이건데요, 이 네 가지 모델 전부 다 LTPO 패널이 들어가 있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번에는 일반 모델까지 120Hz 주사율, 이게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7 기본 모델은 화면이 6.27인치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16까지만 6.1인치 화면을 사용하고 내년에는 프로 모델과 동일한 사이즈로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면 17 슬림 모델이 프로 맥스보다도 오히려 $100가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인데, 근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성능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램이나 칩셋을 보면 프로 맥스가 더 높은 스펙으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새롭게 나오는 17 슬림 모델이 정말 아이폰 8처럼 얇게 나온다면 좀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어쨌든 내년에 플러스 모델이 사라지고 새로운 슬림 모델이 추가될 수도 있다, 120Hz 주사율이 일반 모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16 출시일에 관한 소식인데요, 애플은 항상 9월에 이벤트를 개최하고 거기서 아이폰을 발표해왔죠. 일반적으로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이벤트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벤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날짜는 9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이번 9월 10일에 발표하는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IFA 2024가 9월 초에 열리게 됩니다. 이 IFA라는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 중 하나인데요, 보통 매년 8월에 개최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개최하는 걸 고려해 본다면 IFA가 열리기 전인 9월 3일이나 4일로 좁혀지긴 하는데, 다만 포브스에서 IFA 2024가 끝나는 9월 10일을 유력한 날짜로 뽑았습니다. 포브스는 IFA에 참가하지 않은 애플이 겹치는 날짜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같은 주 수요일은 바로 9월 11일입니다. 이 날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슬픈 날이기 때문에 11일보다는 10일 화요일에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2009년 아이폰이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1차 출시국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요, 항상 뭐 거의 3차 출시국 정도라고 볼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국내 유저들도 아이폰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에 들어간다면 사전 예약은 9월 13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출시일은 9월 20일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진짜 이번에 꼭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정말 다양한 아이폰 소식들 전달해 드렸는데요, 뭐 아이폰 SE 4세대, 아이폰 17 슬림, 아이폰 16까지, 아무튼 이제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나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에 아이폰 16 기다리시는 분들은 항상 저희 채널에서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